지금부터 엑셀 VBA 파트 4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엑셀 데이터 기반의 보고서를 작성하기인데요. 보고서를 파워포인트와 워드 문서로 내보내기 형태의 매크로를 작성한 후에 엑셀 메뉴에 실행 버튼을 만들어서 실행하기입니다. 정리하면 만들어 두었던 엑셀 시트의 데이터를 파워포인트에 먼저 슬라이드에 내보내고 확인하는 내용과 그리고 워드 문서로 또 내보내서 확인하기까지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엑셀 어플리케이션에 우리 리본 메뉴에 메뉴를 만들어서 버튼 클릭 후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러한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내용이 어제 데이터인데요. 파트 3 강좌의 전체 소스 코드 내용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바로 이걸 코드를 실행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F5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진행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점은 지역 정보의 노란색 배경색과 1월부터 12월까지 배경색의 연록색을 칠했고 그리고 이 데이터 범위에 보더 아웃라인을 적용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조금 어제 진행한 내용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보시고 추가해서 테스트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에 대한 배경색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배경색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범위의 테두리색 설정 이 부분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데이터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먼저 진행하겠는데요. 모듈에서 이 모드는 그대로 두시고 모듈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삽입의 모듈 클릭하셔서 모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듈 1을 md 언더바 ppt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표를 파워포인트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엑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작성을 하겠는데요. 먼저 참조 추가하기 추가해야 될 내용은 이 참조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 타이틀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디서 하느냐면 여기 도구에 참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도구에 참조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 다음 영문으로 쭉 되어 있죠. 파워포인트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16.0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참조를 워드 우리가 오늘 파워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워드 문서로도 내보내기로 했는데 워드 문서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조금 더 내려보시면 V 밑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16.0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참조를 추가하게 되었죠. 먼저 서브 루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하시고 이렇게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 두 칸 내려주시고 중앙에 커서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PPT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선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지정을 할 때는 여기 파워포인트 대신에 엑셀이라고 지정을 하면 되겠죠. 예, 그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프레젠테이션의 약자 PRES라고 하시고 as 역시 PowerPoint presentation 이렇게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큰 데서부터 두 번째 단계까지 내려왔고 그 밑에 단계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를 이제 열고 첫 번째 그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열게 되면 그 다음에 첫 슬라이드 컷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을 그 슬라이드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밑에는 슬라이드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언해 주겠습니다. DIM 하고 슬라이드의 약자 SL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as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자, 그럼 슬라이드를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제목과 내용이 있는 것, 제목과 그림이 있는 이러한 서식을 우리는 커스텀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레이아웃에 대한 객체도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그 레이아웃을 정했으면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텍스트 박스를 삽입한다든지 그림을 삽입한다든지 차트를 넣는다든지 하는 그릇이 필요하죠. 구체적인 그릇. 엑셀의 셀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파워포인트에서는 shape range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shape range sh 약자를 쓰고 as powerpoint.shape range라고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대한 기본적인 객체는 모두 선언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만 선언을 했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 파워포인트를 열기 위해서는 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걸 이제 생성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 이름만 적어놨지 실제로 그 그릇에다가 내용물을 담는 절차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 그릇에 내용물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선언을 했죠. 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담느냐? 인스턴스를 담을 때는 이러한 형식으로 항상 하게 됩니다. 객체에다가 set이라는 변수로 담는다고 말씀드렸죠. set ppt는 여기서 이제 처음 보시는 게 있는데 new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new 키워드 쓰시고 PowerPoint application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 그 선언에 이어서 그릇에 실제 값을 담은 그 새로운 인스턴스 인스턴스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인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은 요 1번 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자체의 변수를 선언한 것은 요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을 많이 듭니다. 설계도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 설계도 자동차 설계도가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죠? 실제 차를 만들죠. 차를 생산하고 실제 우리는 이 차를 이용하게 되죠. 다른 같은 맥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어빵 예를 많이 드는데 붕어빵 틀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이 붕어빵에서 뭘 만들죠? 실제 먹을 수 있는 붕어빵.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 의미는 뭐냐면 요것은 설계도입니다. 어떤 틀이 되고 붕어빵 틀이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에서 인스턴스 생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새로운 붕어빵을 만들으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 new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붕어빵을 만들어서 요 PPT에다가 담아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이 new라는 개념은 항상 이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꼭
들어가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은 설계도나 붕어빵 틀 어떤 그 만들어라고 하는 원형의 틀 원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변수에 담을 때 실제 이 PPT가 변수가 실제 먹을 수 있는 붕어빵 실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내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차 문을 만들고 시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라디오라든지 이런 그 음향기기를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해서 두 번째 우리가 선언했던 프레젠테이션 객체 선언된 그러니까 그 엑셀 예를 들면 엑셀의 워크북과 같은 개념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합 문서라고 하죠. 그런데 파워포인트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저것을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역시 그 프레젠테이션스라고 하는 컬렉션이 있어요. 그리고 add라고 해주시면 생성이 끝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는데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항상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어떤 그 레이아웃으로 만들겠냐 하는 것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시는데 플러스 우리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게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네, 그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객체를 통해서 커스텀 레이아웃. 네, 가로 열고 닫고 7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상수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종류를 선택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은 7은 브랭크예요. 비어있는 레이아웃입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을 정했으니까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슬라이드 변수를 선언했죠. 여기에다 할당을 해줍니다. set 슬라이드는 프레젠테이션 객체의 슬라이드스라고 하는 컬렉션에서 작성을 합니다. add 슬라이드 하고 그 슬라이드 번호를 이게 컴마를 찍어보면 왼쪽에는 index of lo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 1번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두 번째는 어떤 그 레이아웃이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을 물어보죠. 네. 그 위에 지정이 만들어 놨던 레이아웃을 그대로 변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가 열리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커서를 두시고 F5나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다 나오셨으면 성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엑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만 엑셀에서 파워포인트를 열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엑셀에서 통제한다는 하는 개념 요걸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슬라이드 안에다가 보시면 이 엑셀 데이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 문서를 닫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열렸는데 이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되느냐면 여기서 이제 엑셀에 대한 그 범위 변수를 선택해야 되겠죠. 필요한 엑셀 변수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 이 시트에 대한 그
변수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범위에 대한 그 레인지, 범위 변수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선언을 한 다음 이렇게 해서 엑셀에 필요한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워크시트가 되겠죠. 이 시트를 선택하는 그 변수, 워크시트의 약자 WS as 워크시트. 예, 그 다음 레인지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범위 변수.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이제 밑에 변수를 할당을 하겠습니다. 변수 할당. 자, 할당을 할 때는 전부 객체이기 때문에 set WS는 자, 이렇게 하면 워크시트에 대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ange 이 범위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네, 맞습니다. used range 지정을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방법은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오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Copy and Paste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변수를 더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넣기 위한 요거 하나만 더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엑셀에서 선택한 데이터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붙여넣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컬렉션 객체죠. 거기에 paste, special 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닫고 이 슬라이드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가 있죠. 그 슬라이드 안에는 다양한 그 모양들이 있잖아요. 텍스트 박스도 있고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그런 것을 통칭해서 담아 놓는 그릇을 CFS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데이터가 편집이 되면 파워포인트에서도 편집이 되게끔 한다면 자, 그냥 여기서 보시면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했는데 복사를 안 했죠. 우리가 used range를 한 다음에 엑셀에서 카피하는 절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보면 시트 1에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카피해라 이런 뜻이 되고 카피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는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 안에 붙여넣되 그 only object 방식으로 붙여넣고 상호 데이터는 연결이 되게 하여라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내용은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암기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아무리 고급 기술자도 이걸 다 외워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면 레퍼런스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서들을.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이 이런 키워드들만 기억을 하시면 페이스트 스페셜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넣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그의 문서를 참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보는 문장이 있다고 해도 코드를 보셔도 당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떤 고급 기술자들도 이런 것을 다 외우지는 않아요. 가엔말로 아인슈타인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사전에 있는 것은 외우지 않는다. 우리는 그 레퍼런스가 있는 건 절대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또 외우시기에는 이 코드의 부분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러한 그 내용들, 문장들을 찾아서 카피 앤드 페이스트 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말이 좀 길어졌고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작업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빈 공간은 컨트롤 Y를 눌러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Export to PPT and Sub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아무데나 두시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는 엑셀의 이 데이터를 파워포인트에 붙여넣는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F5나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여기가 엑셀이고 여기가 파워포인트입니다. 기타 이제 여기에서 그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요것에 대한 그 위치를 지정해주고 타이틀 하나 정도 붙여주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를 닫으시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오늘 그 강좌의 그 내용은 완성이 됐는데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완성도 있게 하는 부분을 좀 마무리를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아까 그 파워포인트 붙여놓은 거 옆에 타이틀을 하나 넣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붙여놓은 객체가 요것이 되죠. 요것이 붙여놓은 내용이 파워포인트에는 요 변수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컨트롤을 한다는 건 제어를 한다는 건 요 sh 변수를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지 않고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위치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보통 객체를 지정을 할 때 왼쪽, 오른 상단 그런 다음 그 사각형이라고 가정을 사각형이죠. 우리가 본 게 데이터. 그러면 왼쪽과 위쪽 그리고 높이 그리고 넓이 이 네 가지 요소를 지정하면 우리가 붙여놓은 데이터의 모양을 위치를 컨트롤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와 아래와 같이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sh 그 슬라이드에 그 객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붙여놓은 게 하나니까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이렇게 붙여놓았을 때는 여러 개의 객체로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붙여놓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인덱싱 번호를 주어서 우리가 붙여놓은 것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1번에 탑은 우리 상단에 바짝 붙여놓죠. 0. 그리고 sh의 1, 네, left도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sh의 1번을 높이는 자, 그 슬라이드의 높이는 이러한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PRES 변수에서 페이지 셋업 점 슬라이드 헤이트 하게 되면 이 내용은 그 해당 슬라이드의 높이가 됩니다. 높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지정을 하면 그 슬라이드 높이에 꽉 차는 상단도 꽉 차고 왼쪽도 꽉 차는 넓이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 세로의 비율에 맞게끔 얘가 자동으로 조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까지만 꽉 채운다는 것만 지정을 해주면 넓이는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자 어떻습니까? 상단 0, 왼쪽 0, 높이가 꽉 찼는데 이렇게 보시니까 제목을 넣을 자리가 없어졌죠? 제목을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걸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높이를 좀 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슬라이드 높이의 절반이 되고 넓이는 자동으로 피팅이 되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옆에다가 타이틀을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넣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붙여놓은 그 객체에 대해서 네이밍을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네임이라고 넣으시고 네이밍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해놓을게요. 1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 객체에 대한 그 컨트롤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이 네이밍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해 주겠습니다. 제목을 넣는 부분을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제목을 넣기 위해서는 슬라이드에 우리가 무엇을 하죠? 텍스트 박스를 넣죠. 파워포인트에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타이틀을 넣는 그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팁이라고 powerpoint.shapera고 해서 우리가 그 텍스트 박스 변수를 하나 지정을 했죠.
tb가 텍스트 박스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박스에 이와 같이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lide.shapes.add 텍스트박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컨트롤하고 J를 누르시면 이런 그 인텔리센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MSO라고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 텍스트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여기 쭉 나옵니다. 우리는 가로 방향의 텍스트 박스를 넣기 위해서는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MSO 텍스트 오리엔테이션 허리전탈 이렇게 하시고 컴마를 찍어 주시고 문장이 길어지니까 다음 줄로 연결해서 적겠습니다. 적기 위해서 언더바 하시고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엔터를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넣고 이제 텍스트 박스의 형식은 지정을 해줬는데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 왼쪽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left. 이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이제 이 모양에서는 1번이 아니라 이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모양, 이 데이터 테이블의 오른쪽에 약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곳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왼쪽을.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는 shape 가로 열고 닫고 더블 커테이션 하고 위에 지정한 데이터 테이블 언더바 1번에 왼쪽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면 width pop 그러니까 이 모양의 넓이만큼의 왼쪽에 그 모서리를 두겠다는 건데 딱 붙으면 안 되니까 10 정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 상단도 약 10 정도 포인트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 넓이가 이제 중요한데요. 넓이 부분도 다음 줄에 연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width는 넓이는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슬라이드 폭하고 해서 이 모양의 넓이를 빼고 그리고 그 가로 세로 우리가 시작 위치가 10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의 넓이를 빼고 양쪽으로 10씩 그러니까 합이 20 정도를 빼주면 그 우측에 딱 그 적당한 규격으로 들어간다는 그 상상을 좀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은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셋업의 슬라이드 와이드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드의 그 넓이가 됩니다. 여기서는 슬라이드 높이는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드의 넓이가 됩니다. 다음 해야 될 내용은 이 모양의 데이터 테이블의 모양의 넓이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sh 하고 이름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덱스로 접근을 할게요. 1 하고 wide 빼기 20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 제목에 대한 모양을 각을 딱 잡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타이틀 실제 내용 그래서 테이블에 텍스트 박스에 이제 내용은 엑셀에서는 value라고 해서 단순히 넣으면 되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식의 형식을 따릅니다. 텍스트 프레임, 텍스트 레인지, 텍스트 이렇게 해서 좀 더 깊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지역별, 월별, 매출표 이렇게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폰트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데 폰트 사이즈는 텍스트 박스
텍스트 이펙트 점 폰트 사이즈 48.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위까지 타이틀을 넣는 부분인데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그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쫙 있으니까 그거 틀을 갖다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그 해당 값만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강좌를 시작할 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단어들을 썼다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썼다는 것만 익숙해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제가 이게 작성해준 코드를 지우고 반복해서 자꾸 쳐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결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역으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프로그램 패턴들을 좀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끝났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무슨 오류가 났네요. add text box 스페링이 틀렸나요? 어디 볼까요? 높이가 빠졌네요. 높이. 이것도 다음 라인으로 넘기겠습니다. weight 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가독성이 조금 보기 좋아졌죠? 왼쪽, 위쪽, 넓이, 높이 그리고 텍스트의 그 기록 방향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의 그 텍스트 박스를 넣는 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상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가로, 탑, 오른쪽 딱 10포인트씩 간격이 딱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폰트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은 악습 단계에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지금 파워포인트의 VBA를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목표했던 것 엑셀 데이터를 파워포인트로 제목과 함께 엑스포트하는 그 단계까지 이상 없이 실습을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하셨으면 여기까지가 파워포인트의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를 내보내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그 3강까지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 서브 루틴, 그 서브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서 코드를 작성했는데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F5나 이런 그 실행 버튼을 눌러서 항상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실행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드 편집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실행을 하면 되지만 이것이 일반 유저에게 회사원들 동료들에게 배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메뉴에 이 상단에 보시면 엑셀의 이 메뉴 이렇게 좀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기 하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만든 코드를 그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행할 내용은 요 서브 루틴의 이름, 서브 프로시저의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서 컨트롤 C 한 다음 여기다 컨트롤 V로 해서 자, 이제 처음으로 이 시트 창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작업의 내용은 뭐냐면 이 버튼으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실행되게 하는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옵션에 보면 여기를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 보시면 명령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매크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크로 보이시나요?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만든 그 매크로가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사용자 메뉴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메뉴로 넣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넣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측에 들어와서 하단에 보시면 새 탭이 있어요. 새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새 탭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 보고서라고 작성을 할게요. 이건 뭐 추후에 지금 이 메뉴에 들어와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고서. 그리고 그 밑에 새 그룹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 요 밑에 내용입니다. 클립보드,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요것이 그 그룹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다가 이름을 바꾸고 파워포인트라고 써놓을게요. 파워포인트. 네. 자, 여기까지 지정을 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실행할 버튼으로 실행할 것을 이것이 되겠죠.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Export to PPT 선택을 하신 다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성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를 홈 옆에 둘 게 아니라 조금 밑으로 내리겠다 하면 위아래 버튼이 있죠? 어디로 보낼 것이냐면 도움말 바로 위에다 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도움말 오른쪽에 보고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Export to 그 PPT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아이콘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 바꾸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은 보고서 작성이라고 쓰고 여기 보시면 아이콘 대충 이런 정도 아이콘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시고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보고서 작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크로 명령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작성한 그 서브루틴을 선택을 하시고 새 탭을 만들어서 새 탭에서 그 그룹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고 참고해야 되는 것은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는 파트에서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매크로를 기존의 포함되어 있는 메뉴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걸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고 다시 한번 보면 명령은 매크로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서브 함수 그리고 그걸 보신 다음에 새 탭을 만들어서 새 탭이 바로 이거죠. 홈 삽입 여기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을 새 탭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러한 그 묶음이 나오는데 그 안에 그룹 그리고 해당 메뉴 버튼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메뉴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고서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보고서 작성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작성을 다 마쳤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보안 설정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원 데이터 소스를 수정을 하면 그 파워포인트도 수정이 되게끔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설정에서 한 가지 처리를 해줘야 오류 메시지 없이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상 없이 보고서를 매끄럽게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설정을 하면 저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옵션에 다시 들어가셔서 보안센터 설정에 들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외부 컨텐츠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외부 컨텐츠. 모두 여기 저와 같이 권장하지 않는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해주세요. 데이터 연결 모두 사용 권장. 지금 연결 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파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데이터 연결 모두 사용. 디폴트로는 아마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전부 해제를 해야만이 이런 그 매크로 그 설정, 매크로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상단에 권장하지 않은 내용은 읽어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 이 버튼을 눌러서 실제 그 파워포인트가 열리고 이 내용이 파워포인트에 붙여지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이 데이터를 수정했을 때 실제 그 데이터가 수정이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보시고 메뉴에서 보고서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열렸죠? 여기까지 오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5만이라고 바꿔볼게요. 5만이라고 바꿨을 때 충청의 이 부분이 같이 변경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엔터를 쳐봅니다. 네, 이상 없이 병이 되는 걸 확인이 됐죠. 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원래는 그 코드상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다음 그 심화학습 단계로 지나갈 때 세세한 부분을 컨트롤 하겠는데요. 서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일 때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보통 넣죠. 네,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전체가 다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파워포인트 부분은 모두 성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기로 했던 내용이 워드가 되겠습니다. 워드. 그래서 이제 MS 워드 부분을 우리가 이게 데이터를 엑스포트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또 새로운 그 모듈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의 모듈을 눌러주시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모듈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MD 언더바 워드. 참고 삼아 이 모듈 네임은 전부 소문자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작성을 하시고 서브 함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브 하시고 이번에는 이름을 export to word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엔터 두 번 치시고 탭키 그래서 중앙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워포인트 내용이죠. 워드는 축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파워포인트는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 MS 워드는 그 자체로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이 개념과 비슷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겠는데 그 객체 이름만 조금씩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word as word application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요것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달아드리면 선언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시고 다음 워드 안에는 그 파워포인트의 그 프레젠테이션하고 유사한 엑셀의 그 워크북과 같은 개념이 워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워드에는 문서가 있습니다. add word.document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같은 레벨의 같은 객체가 됩니다. 워드. 그 다음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바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파트가 있죠. 아까 여기 붕어빵 틀 요것과 같은 개념. 이 개념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스턴스라는 개념은 붕어빵 틀에서 실제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을 만든다고 하는 좀 재미난 비유가 되는데 어떤 개발자들도 이런 비유를 많이 쓰게 되면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워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유사하게 워드는 new word application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과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할 대신 새로운 개념을 하나 오늘 또 배워보겠는데요. 워드에서 보시면 일단 코드를 치고 설명을 드릴게요. with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워드 하고 엔터를 치시고 끝에 and with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쭉 보시겠습니까? visible은 true, activate 그 다음 set word는 document죠. document는 documents add. 자,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원래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위에 구문은 WD 그리고 visible은 true 그리고 word는 activate 하고 word set doc는 word document add 이것과 이것이 같은 구문입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먼저 가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짧게 구현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문장이 반복적인 것이 들어가는 부분을 with 키워드 옆에 적어주시고 그것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생략하면 뭐가 남습니까? that하고 visible, that하고 activate, 여기 that하고 document add 이것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적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그 코드를 구성할 수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짧게 쓸 수 있다는 걸 이 워드 부분에서는 한번 내용을 추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의 파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엑셀의 그 데이터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카피해서 붙여넣는다고 하는 개념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 부분과 같은 개념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this workbook을 변수에 할당하고 범위를 변수에 할당하고 그 변수를 카피했는데 이번엔 그걸 다 모두 생략하고 변수 선언을 다 생략하고 바로 붙여넣고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 변수를 선언하지 않겠습니다. this workbook active sheet
점 range 가로 열고 닫고 또 current region 지역 copy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또 처음 보는 그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여기 스페링이 틀렸네요. this of 구분 아시겠죠? 엑셀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거고, 액티브 시트는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를 지칭하는 거고, 그 레인지 범위에서 여기에 더블 커테이션에서 데이터가 있는 범위 중에 하나의 그 셀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보시면 이 키워드 current region이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를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range A1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A1이라고 하는 셀에 인접해 있는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선택한 현재 그 셀에 그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카피 복사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현재 엑셀 워크북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 1 그리고 레인지 A1에 인접한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카피해라. 즉 이 문장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변수 선언 없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지만 구분 변수에 할당을 해서 하시는 것이 무결성, 그러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코드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액티브 시트 말씀드렸죠. 활성화된 시트가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코드는 위험한 코드가 되는데 제가 이 current region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제 카피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faced spatial 이 파트가 되겠죠. 위치 지정. 근데 이것을 또 축약해서 아래와 같이 워드에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에 선언한 document에 linked 이번엔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linked to excel 컬러는 파트는 false 하시고 다시 언더바 한 칸 띄우시고 내려서 워드 포맷 문장은 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만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옵션 사항들인데 이 컬러하고 이퀄 표시하는 이 파트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옵션들은 먼저 그 파워포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붙여넣기 기능을 실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옵션 3가지만 꺼집어낸 겁니다.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카피하고 붙여넣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해서 코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축약을 한 내용입니다. 축약해서 간략하게 워드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셔도 되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서 뭐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거 넣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드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상 없이 성공이 되셨다면 잘 마무리가 잘 따라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 역시 이 프로시저도 메뉴에 추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시트를 여신 다음 아까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에 명령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명령 선택해서
매크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export to word 작성했죠. 이것을 그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역시 아이콘은 동일하게 하고 예, 워드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추가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워드 밑에 export to word를 이름을 바꿔주겠는데요. 보고서 작성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오시면 옆에 워드 보고서 작성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세요. 네, 이상 없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시간 오늘도 강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강의 그 내용 주요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을 에서 가공된 데이터, 이 시트에서 가공된 데이터를 특정한 그 오피스에 연동되어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동을 해서 내보내는 그 실습을 해보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엄밀히 보면 이것이 최종 결과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마친 다음에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그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단계,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강좌를 파트 4, 네 번째 강좌만에 최종 결과물 단계를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것은 이 목적성을 좀 먼저 부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좀 가지고 하시면 보다 현실적이고 이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포인트들을 짚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짚고 진행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 있어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하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지금 파트 4까지 어떻게 보면 초급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그 내용으로만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을 가져야만 보다 그 집중력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강의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유익한 강좌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